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시 다른 주제로 방송하려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문제와 안세영 사태의 문제를 같이 방송하려 합니다. 체육계의 문제 또한 현재 제가 알리려고 하는 부패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하게 하고 부패 위법 행위를 만연하게 하고, 이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권익 인권의 침해를 당하게 하고 피해를 당한 후에도 그 피해로부터 구제받지도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주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듯이 안세영 선수는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이 배드민턴 협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체부 또한 조사에 착수하여 중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안세영 사태가 맞이하게 될 과정과 그 결말입니다. 앞으로 안세영 사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안세영 사태의 미래 과정과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안세영 사태의 과정과 결말을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알아야 부패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하게 하고, 이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권익 인권의 침해를 당하게 하고 피해를 당한 후에도 그 피해로부터 구제받지도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핵심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부패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하고, 이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권익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후에도 그 피해로부터 구제받지도 벗어나지도 못하는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부패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구제받고 벗어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는 이전 권익 인권 침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가 어떤 과정, 어떤 경로를 겪으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알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많은 다른 피해자들이 안세영 선수와 똑같은 과정, 경로를 거치면서 권익 인권의 침해를 당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체육계를 비롯한 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 위법 행위에 의한 권익 인권 침해 행위는 안세영 선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많은 국민이 안세영 선수와 똑같은 유형 방식으로 권익 인권의 침해를 당하여 왔으며 권익 인권 침해를 당하는 과정과 결말 또한 동일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알면 안세영 사태의 미래 과정과 결말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 경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학대, 착취 등의 권익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로부터 구제받고 벗어나기 위해 관련 기관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 부서는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직접 관련된 기관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소속되지 않고 관련되지 않은 다른 기관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경우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는 배드민턴 협회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기관으로는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있으며 보다 상급 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소속되어 있지 않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관으로는 시청, 감사원,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선수는 이러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언급한 기관 중 한 곳에 대해서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두 곳 이상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받은 기관은 당연히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권익 인권 침해로부터 구제받고 벗어나게 해주고 가해자는 처벌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 예방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개선책, 예방책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한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대처 처리하면서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권익 인권 침해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근거 증거도 없는 등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대처를 하면서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부패 위법 행위를 은폐하면서 보호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증거는 이후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가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피해자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권익 인권 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 부서는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며 도움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피해자는 여기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후 발생합니다. 모두로부터 외면당한 피해자는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가해자의 보복입니다.
부당행위 위법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더욱 가혹한 보복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보복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의 정경원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또한 관련 기관 부서에 도움을 호소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안세영 선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세영 선수 또한 배드민턴 협회에 문제를 알리면서 여러 차례 개선이나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역시 거부당하였습니다. 다른 예로 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배드민턴 선수는 아니지만 감독, 팀닥터, 주장으로부터 심각한 권익 인권의 침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이 선수는 무려 6분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외면당하였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최숙현 선수가 감독, 코치, 주장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도움을 요청한 기관입니다. 무려 5곳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체육회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한체육회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체육계에서 권익 인권 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심지어 최숙현 선수는 소송까지 하며 법에도 호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국민이 가장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 법마저 약자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선수는 가해자들로부터 더욱 심각한 보복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이 선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었고 부모에게 진상을 밝혀줄 것을 이야기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핵심적인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핵심 주체를 가해자인 감독, 팀닥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들이 아닙니다. 바로 최숙현 선수가 도움을 요청한 권익 인권을 막거나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 부서입니다. 최숙현 선수가 기관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이 기관 부서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였다면 최숙현 선수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서 구제받고 벗어날 수 있었고 극단적인 선택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기관 부서들이 외면하였고 이 때문에 가해자들은 더욱 가혹한 보복을 하였고 그럼에도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곳도 의지할 곳도 없어진 최숙현 선수는 그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숙현 선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피해자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권익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피해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제해 줄 수 있는 주체는 국민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마지막 희망으로 국민에게 알려 도움을 호소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알고 호응하고 여론이 형성되면 기관부서는 국민이 모르고 있던 때 하는 것처럼 대처 처리하지 않거나 대처 처리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대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기관부서가 자발적으로 대처하고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안세영 선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세영 선수 또한 관련 기관부서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 사태는 어떤 과정,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 과정과 끝을 맺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안세영 사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끝을 맺게 될 것인지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